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장중에 많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오르내림을 반복한 끝에 결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투자자들은 막판에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막판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15일부터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 올랐고 S&P 500 지수는 0.43%,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는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1% 오른 117.0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주가는 장중 1% 안팎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장 막판 반등하며 종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AI 확산 규정을 완화해 오는 15일부터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으로 이들 반도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덕입니다. 앞서 젠스랑 엔비디아 CEO는 중국 AI 시장을 포기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과 애플은 동반 하락했는데요. 미 법무부가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 부사장의 한 직원이 두 업체 주가를 동시에 끌어내렸습니다.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큐 선임 부사장은 오늘 증언에서 사파리 브라우저의 구글 검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챗 GPT, 퍼플렉시티, 엔트로픽 등 AI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검색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 충격에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7.26% 폭락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월트 디즈니가 11%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디즈니가 오늘 오전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 오후에는 7번째 테마파크가 개장된다고 밝힌 덕입니다. 디즈니는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미랄이 자금을 대 두바이 야스섬에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놀이기구 기획자들이 테마파크 설계와 프로젝트 운영을 감독하고 대신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테마파크는 현지 업체 미랄이 온전히 개발하고 돈도 되는 건데요. 자금 투자 없이 로열티만 받는 안전한 투자 계획에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그대로 좀 짚어줬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였는데요.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금리 인하에 착수해 5.25에서 5.5%였던 금리를 총 1%포인트 낮춘 뒤 올해 1월과 3월에 이은 3회 연속 동결 조치입니다. 오늘 FOMC의 주요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이중 책무의 양쪽 위험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정책으로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범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 직감상 향후 경제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FOMC 결정을 놓고 매파적 동결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JP모건 SM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켈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매파적이라며 연준의 발표는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신호로 행간에는 당신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FOMC 성명서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이중 채무 달성에 모두 위험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뱅크레이트의 그레그 맥브라이드 또한 연준은 금리를 조정해야 할 경제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현 상태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고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려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침체 징후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과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소식은 투심에 긍정적이었는데요. 어제 미중 양국은 오늘 10일 스위스에서 양국이 첫 공식 무역 협상에 나선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 중국에서는 허리폰 경제 담당 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 중국이 보복 조치로 대미 관세를 125%로 올린 뒤 이어지는 양국 간 첫 고위급 회동인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이날 취재진에게 첫 미중 무역 협상 시작 전 대중 관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지할 거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장 막판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분기 단위노동 비용 예비치, 1분기 비농업 생산성 예비치, 3월 도매 재고 확정치, 4월 뉴욕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정돼 있고요. 실적으로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